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나입니다.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지난 9월 1 일부터 3 일까지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렸거든요.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 다녀오신 분 있을까요? 저는 9월 3일 마지막 날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돌아다니기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평소에 즐겨봤던 출판사들부터 동네 독립서점들의 매력도 한껏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책과 관련된 흥미로운 체험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구경을 하던 저희 남편이 그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가 이 출판사나 독립서점 부스에 나와 있는 분들 모두 인상이 참 편안하고 좋아 보인다고요. 책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면 '책으로 돈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책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잖아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 결국 얼굴에도 드러나는 거겠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많이 실감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의 저자도 얼굴만 봐도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 것만 같은 그런 곱고 선한 인상을 가진 분입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30번째 책. 오늘의 책은 돌아보니 삶은 아름다웠더라 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노부부입니다. 남편이 그림을 그리고 아내는 글을 쓰는데요. 1981년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의류업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내는 브라질에서 8년간 한국 학교 교장을 지냈고요. 또 귀국 전까지는 국제학교 한국문학교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2015년 74세가 되던 해 브라질에서 함께 살던 손주들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허전함과 그리움을 그림과 글로 기록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노부부의 그림 편지는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이제는 전 세계 40만 인스타그램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사실 노부부의 그림 편지에는 그렇게 막 특별하고 거창한 이야기가 담겨 있진 않거든요. 그저 손주와의 평범한 일상, 자연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 또 두 사람이 묵묵히 걸어온 인생의 긴 여정을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추억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로 구성이 돼 있고요. 두 사람이 살았던 브라질과 한국을 넘나들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림들과 함께 할머니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손주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 평범한 일상을 담았을 뿐인데 어떻게 어른들의 마음을 울리고 뭉클하게 만드는지, 왜 전 세계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노부부의 그림과 글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아로가 엄마랑 놀이방에서 놀고 있다. 지금 아로는 참 행복할 거야. 함께 노는 걸 좋아하니까. 엄마랑 있으니 더욱 즐거워 보인다. 아니, 그림 속 아이가 아로가 아니어도 좋다. 어떤 아이들 엄마랑 놀 때 행복하지 않을까?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데. 응, 이 그림을 세상의 모든 일하는 엄마에게 주고 싶다. 몇십 년 전 나도 일하는 엄마였지. 오랜 기간 동안 일하는 엄마였어. 그래, 아이가 늘 걱정되는 모든 일하는 엄마에게 바치련다. 그리고 엄마가 일하러 가서 조금은 쓸쓸한 모든 아이에게도.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왜일까?
개를 식구로 길러본 사람은 안다. 개에게도 기쁨과 슬픔이 있고 외로움과 반가움이 있다는 것을. 그림 속 개에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사연이 있어. 중국 쿤밍 개농장의 개들을 구출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가 모금을 해서 20마리를 구조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구조해준 사람의 손길이 닿자 눈물을 흘리더래. 얼마나 기쁘고 안도감이 들었을까. 그 순간 개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너무도 고마워 눈물을 흘리는 저 개는 우리 인간과 무엇이 다를까? 어느 스님의 고무신, 뒤꿈치를 꿰맸으니 아직도 한참 신을 듯 하구나. 실로 꿰맨 흰 고무신을 보니 반갑기도 슬프기도 하다. 내가 오늘 쓴 것들, 혹여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 나도 모르게 낭비한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 와로가 창밖을 보고 있다. 꽤 오랫동안 내다보고 있다. 그 뒷모습에서 참 많은 게 보인다. 하루 종일 놀아주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올리겠지. 창밖 저 아래를 내려다본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를 타고 떠났던 때를 돌이켜본다. 쓸쓸한 아로의 뒷모습에 가슴이 찌르르해온다. 아로야, 아직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속에 작게, 아주 작게 새겨진 건 헤어짐이라는 아픔이란다. 그 아픔은 곧 그리움으로 바뀌게 될 거야. 언젠가 네가 이런 아픔을 또 겪게 되면 그때는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를. 한 친구가 떠나갔어. 남편의 말이다. 스티븐 호킹, 1942년생.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남편과 동갑이고 우주라는 관심사가 같아 마음속 특별한 친구였던 걸 안다. 너무 이상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세상 일이라지만 몸으로 생각으로 우주의 수수께끼와 맞섰던 분. 인류에게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분. 끝없이 펼쳐진 별나라에서 이제는 이별저별 자유롭게 다닐 우리의 스승. 호킹 박사를 가슴에 묻으며 그분이 남긴 메시지를 되뇌어 본다. 땅을 내려다보지 말고 별을 올려다보라.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할아버지는 참 슬퍼졌다. 너무도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그땐 여름밤 하늘을 매일 올려다봤었다. 어른들이 별자리 이름과 그 안에 깃든 전설들도 이야기해 주었지.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을 세다가 마당 돗자리에 누운 채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었어. 나는 언제부터 하늘을 보지 않았을까? 낮에도 밤에도 하늘은 바로 위에 있었는데 말이야. 갈라파고스의 별들은 인생을 가르쳐 준다. 여기 와서 할아버지는 문득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산다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피곤한 것의 연속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아름다웠더라. 할아버지는 여태 그걸 몰랐는데 별들이 가르쳐 주었어. 느릿느릿 기어가는 거북이가 얼굴을 들고 날 보며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지나온 시간 참으로 잠깐이었지요. 바다사자가 누운 채 내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니? 가까이 다가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뭐가 그리 궁금한가? 이곳에 와서야 할아버지는 인간의 추악함을 알았다. 우리 인간이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찌 그리 머지않은 내일의 일도 채 모르는지.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지구를 이렇게 험하게 만들어 놓다니.
마스트로 하나밖에 없는 빛나는 별, 그리고 올곧은 알뜰 엉뚱한 알람. 너희가 커서 때때로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때 난 이 세상에 없겠지만 너희를 위해 이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너희가 어른이 되어 이곳에 오게 되면 분명 나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뼈아프게 느끼게 되겠지. 삶은 비록 취약하지만 예측하지 못하기에 그토록 신비한 것. 자연이 조용히 내게 속삭인다. 하늘을 보라, 별을 보라, 선인장을 보라, 흰 새의 깃털을 보라, 바위섬을 보라, 노을을 보라, 갈매기의 노래를 들으라, 파도 소리를 들으라. 하늘이 온통 잿빛이다. 가늘게 비까지 내리니 지나가는 사람도 적고 조용하기만 하다. 유쾌한 음악을 틀어야겠다. 요즘에는 흥겨운 뉴스를 보기가 힘들다. 자칫하면 세계 곳곳에서 일이 터질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듯하다. 문득 하늘을 보다가 너희의 내일이 평화롭기를 나도 모르게 기도했다. 전시회 첫날, 길고 가는 지팡이를 조심조심 두드리며 한 남자가 우리 전시장에 왔다. 도우미가 옆에서 같이 걸어 들어왔다. 전시회 그림을 보러 온 건 아니겠지? 상식적인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아니었어. 그들이 그림 앞에 서더구나.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그들을 보기 시작했다. 도우미는 그림 앞에 걸음을 멈추고 그림을 하나하나 읽어준다. 뭐라 몇 마디 하고는 옆으로 발을 옮긴다. 두 사람 모두 아주 편안한 표정이다. 가까이 가서 듣고 싶었지만 방해될까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지. 그분의 가슴에 그림들은 어떻게 그려졌을까? 북대서양 차고 맑은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있던 2살짜리 범고래는 한 사냥꾼에게 붙잡혔다. 난데없이 틸리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 좁은 데서 매일 훈련을 받아야 했어. 우리 인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온갖 훈련을. 고래는 마침내 최고의 공연 배우가 되어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로부터 아낌없는 탄성과 박수를 받았다. 그렇게 뛰어오르고 더 높이 뛰어오르고 2번, 3번 텀블링 하기를 언 30여 년. 조련사를 죽인 무서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던 틸리쿰. 그 마음속 울분을 조금도 알 수 없는 우리는 떠들고 또 떠들었다. 얼마 후 또다시 공연장에 불려나가야 했겠지. 시간은 흐르고 그는 늙고 병들어 1년을 앓다가 2017년 1월 35살에 생을 거두었다. 몸길이 10m, 몸무게 6톤에 달하는 이 범고래는 죽어서야 그리고 그리던 고향 바다에 갈 수 있었다. 이제는 차고 맑은 바다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가족과 우정이 어떤 것인지를 친구들에게 마음껏 알려주고 있겠지.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해. 오늘 아침에 맑게 지저귀는 새소리에 창문을 열었는데 까치 한 마리가 물 들어가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야. 바로 눈앞 제일 큰 나무 꼭대기에. 가족을 찾는 건지 친구를 기다리는 건지 한참을 꼼짝 않고 앉아 있길래 나도 계속 까치를 지켜봤다. 까치가 바라보는 쪽을 함께 바라보면서. 거기엔 시시각각 바뀌는 나뭇잎의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었어. 오랜만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도 보았지. 그렇게 한참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 까치는 곧 닥쳐올 추운 겨울을
걱정하는 건지도 몰라. 넓은 길을 어린이들이 건너간다. 파란불이 켜지자 선생님은 모두 줄 잡았지? 하고 묻는다. 아이들은 단단히 줄을 잡고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걸어간다. 맨 앞에 그리고 맨 뒤에 또 중간에 어른들이 있어서 안심된다. 몇 년 후 우리 아로도 유치원에 갈 테니까. 어른들이 마음을 쏟으면 아이들은 안전하다. 요즘 어른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다들 딴 곳을 보고 있구나. 오늘 슬프고도 놀라운 일을 들었단다. 수백 마리의 고래가 함께 죽은 이야기지. 뉴질랜드의 한 바닷가 모래밭으로 416마리의 고래가 갑자기 올라왔다고 해.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 200마리씩 두 번에 걸쳐 올라왔다는 것도 이상하다. 사람들은 한 마리라도 살려보내려 애를 썼다.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갖은 애를 썼다지. 얼마 전 북대서양 어느 고래 뱃속에 인간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들이 꽉 차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고래들이 죽음으로 인간에게 무언의 항의를 한 것일까? 오늘은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 고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꾸 생각나서. 우리 동네 새들은 다 어디서 자나요? 아이들은 왜 묻지 않을까? 다 알고 있는 걸까? 우리 동네 아파트 마을엔 나무가 아파트만큼 많다. 밤에 아래를 내려다보면 온통 깜깜한 숲이다. 문득 새들은 아침이면 나무를 떠났다가 해걸음이면 몰려든다고 한 옛날 시가 생각난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새들은 나무에서 잔다고 믿었다. 요즘 애들도 그럴 것이다. 하늘엔 총총한 별, 낮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던 새들이 모두 잠든 숲, 조용한 어둠 속에서 마음 놓고 자기를. 브라질에 처음 도착해서 살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 그걸 꼭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글쎄, 공동묘지가 동네 한복판에 있지 뭐겠니? 복덕방 직원의 안내로 아파트의 높은 층 집을 구경하다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 바로 아래 푸른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공원인가 했는데 공원이 아니라는 거야. 공동묘지였지. 동시에 떠오른 생각. 비 뿌리고 바람 부는 날은 어쩌지? 동네가 성파울로 중심 구역이었는데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상갓집 조문을 갔다가 브라질 사람들을 보았는데 관 속에 누인 시신 얼굴에 키스도 하고 손도 만져주고 있더라. 산자와 죽은 자의 거리가 없다고 해야 할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다르다고 봐야 할지 한동안 충격에 빠졌었어.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니 조문 가면 나도 꼭 관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게 돼. 그러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됐어.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 마음이 그렇게 이끄는 것이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오랜 관습에서 오는 것이었어. 브라질 사람들로부터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배웠단다. 영하나의 책라디오 30번째 책, 돌아보니 삶은 아름다웠더라 였습니다. 풍경을 바라보면서 노부부가 느끼는 애잔함, 어린 손주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손주들이 떠나고 난 뒤 순간순간 떠오르는 손주들을 향한 그리움이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문득 저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것들이 아련하게 떠오르면서
손주에 대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특히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있는 별들을 우리 손주들도 볼 수 있기를, 앞으로 계속될 우리의 세상이 안녕하기를 바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담은 글에서는 책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너무 나서 혼났습니다. 아마 이런 노부부의 진심 어린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물들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 그림 에세이에 관심도 많이 가고 이 채널에서도 몇 권 소개를 해 드렸거든요. 사실 이 책의 저자가 미술을 전공하거나 따로 공부한 분도 아니고 전업 화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미술계 전문가의 눈에는 이 그림에서 기술적인 단점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긴 시선 덕분이겠죠. 전문 사진 작가가 찍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찍는 사진이 더 예쁠 때가 있고요. 가수가 아닌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더 뭉클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림이야말로 그 사람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예술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그림과 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곱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 또 과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됐을 때 그래도 삶이 참 아름다웠고 모든 순간이 찬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웃을 일보다는 안타깝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이 책을 접하신다면 이 그림과 글에서 느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였습니다.